자식보다 더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혼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 믿었다가 인생이 틀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배신 안 하겠지.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보다 더 믿었던 사람. 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 사람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4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살던 시절이었죠. 그때는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몸은 늘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하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도움이었어요. 장 보러 가면 같이 들어주고 아이 학교 문제도 같이 챙겨주고 집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주변에서도 말렸습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다 변한다. 그때는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집 열쇠도 맡기고 통장도 같이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도 전부 그 사람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사람인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님, 이거 하나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 사람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이 꼭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게, 잠깐 돈만 맡겨주시면 금방 돌려드릴게요. 금방. 그 말 참 무섭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쌓아온 시간, 보여줬던 행동, 그 모든 게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통장을 건네던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거 맞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의심해?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변화, 아주 사소한 말투 하나. 그게 쌓이면요, 느낌이 옵니다. 아, 뭔가 이상하다.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고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바쁜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쁨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길은 젖어 있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서 더 쓸쓸해 보이던 날이었죠. 그 집 앞에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불도 켜져 있었고 미세하게 인기척도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본 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요. 이상하게도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삐걱. 그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제가 알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다는 표정. 그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누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 아니 그 말투. 그 사람은요, 이미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은 열렸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전화하셨으면 됐잖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전화 안 받잖아.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 아주 크게. 그 소리 하나에요. 사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요즘 좀 바빠요. 바쁘다. 그 말 참 쉽죠. 그런데요, 사람 하나 무너뜨리기엔 그렇게 충분한 말도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소리가 나고 눈앞이 살짝 흐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급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 말이요.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그런데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문이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보였습니다. 낯선 여자. 편한 옷차림. 그 집 안을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주인인 것처럼.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급하게 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누님 일단 가세요. 가라. 그 말을 저한테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런데 제 안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섞인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누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요. 근데 기쁜 웃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나오는 그 웃음. 그럼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여자, 연락 투절, 태도 변화, 그리고 돈. 그제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울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썼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침묵, 그게 답이었습니다. 다 썼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게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요, 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눈도 못 마주치고 문 뒤에 서서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겠죠. 그때 그 여자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쳐다보면서요. 그 눈빛 설명 못합니다. 미안함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고 그냥 귀찮다는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 혼자 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시간, 제가 나눴던 마음, 제가 맡겼던 돈. 그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돈은 됐고, 여기까지 말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사람 하나는 이렇게 버리지 마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돈 때문에는 안 울렸는데 사람 때문에 울립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비가 여전히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세게 그 집을 떠나는데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볍더라고요. 이상하죠. 모든 걸 잃었는데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진실을 알아서였겠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믿음,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순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 여기서 끝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집 문을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감정도 안 올라오고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시간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잠깐 고민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잠깐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씨 맞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는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네, 맞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님 지인 되시죠? 그 이름.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네. 혹시 그분 연락되세요? 그 질문. 그 한 문장이요.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들려온 말. 지금 연락이 완전히 끊겨서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한숨을 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요. 그 말 듣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희 쪽만 해도 꽤 됩니다. 저희 쪽. 그 말이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들. 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하는 말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언제 돌려준대요? 혹시 연락되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한 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이야기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아갔던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사업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급한 사정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웃던 얼굴, 걱정해주던 얼굴, 그리고 문 뒤에서 저를 밀어내던 얼굴. 그게 계속 겹쳐서 보입니다.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로. 다음날 아침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창구에 앉아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분이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출금이 다 된 상태라서. 그 말 짧은데요. 사람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 제 전부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 아프면 병원도 미루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길에 서 있는데요. 다리가 풀려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이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질문, 탑도 없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왜 믿었지? 왜 맡겼지? 왜 의심을 안 했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톡촉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제 이름으로도 뭔가를 버려놨던 겁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한 줄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기한내 미상환 씨. 그 뒤는 굳이 안 읽어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그런데요. 사람 인생은요. 그렇게 쉽게 끝나게 안 놔둡니다. 더 깊이 끌고 내려갑니다. 그날 저녁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조심스럽지도 않고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씨 맞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그 한 문장.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그냥 버텨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전화 한 통 이후로요. 제 일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전화할까?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 그게요, 벨소리가 아니라 경고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기도 무섭고 안 받자니 더 무섭고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언제 갚으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피하실 겁니까? 이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 하나하나가요, 칼처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피해자라서. 그런데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 사람한테 당했다는 사실보다 지금 돈이 안 돌아온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하니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은요. 사정 봐주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문 앞에 서 있을까봐. 혹시라도 누가 따라올까봐. 괜히 창밖만 보고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갚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아이한테는 뭐라고 하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돌다가 결국 잠을 못 잡니다. 눈만 감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며칠만 지나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 하나예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누구지? 가만히 서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딩동 딩동. 이번엔 더 길, 더 집요하게. 발걸음이 문 쪽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에 붙어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요. 좋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아, 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습니다. 계세요? 안에 계신 거 아는데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익숙하지 않은 톤.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여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 말, 얘기, 그 단어가요. 전혀 부드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 열면 끝이다. 근데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더 버틸 수도 없고 더 숨을 수도 없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문이 열리자마자 그 사람들이 안을 쓱 훑어봤습니다. 집 상태, 제 모습 다 봤습니다. 힘드시죠? 그 말 위로처럼 들릴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말 뒤에 뭐가 붙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갚으셔야죠.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발짝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그 질문,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말이 안 이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 잠수 탄 거 다 압니다. 그 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책임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인데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 그게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시간 드릴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신 피하지 마세요. 그 말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람 하나 잘못 믿으며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계, 일상, 마음, 그리고 숨 쉬는 것까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버텨야 합니다. 왜냐고요? 살아야 하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게 결국 제가 바뀌지 않으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도망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문을 닫아도 전화를 꺼도 이불을 뒤집어 써도 현실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딩동. 그 초인종 소리처럼요. 그래서요.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말. 짧지만요. 그 안에 진짜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요. 그게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며칠 동안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살았던 사람처럼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요.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얼굴은 말라있고 표정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걸 한참 보다가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야?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왜 그렇게까지 믿었지? 왜 아무 의심도 안 했지? 왜 다 맡겼지? 그 질문들이요. 이제는 자책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다 저를 보는 것 같고 괜히 뒤를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래도 갔습니다. 어디로요? 경찰서였습니다. 문 앞에 서는데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평생 이 상태다. 그 생각 하나로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중간에 멈추고 숨 고르고 다시 말하고 그렇게 겨우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신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돈 잃었을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협박받을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 말 한마디에 나옵니다. 왜냐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통장 내역을 모으고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하나하나요.
처음엔 막막합니다. 이걸 다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다 보면 이상하게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상황도, 마음도,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애초에 저를 위해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전화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피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냥 당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저는 버티는 사람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건이 겹쳐서 결국 못 버티고 잡혔다고. 그 소식 듣는데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그런데요.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 이건요. 돈 주고도 못 배웁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다르게 했을까?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겪어야 바뀝니다. 말로 들을 때는 몰라도 직접 겪으면 절대 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다가와도 예전처럼 다 주지 않습니다. 마음도, 시간도, 돈도 천천히 봅니다. 그리고 선 긋습니다. 그겨 차가운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야기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누군가를 너무 믿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인생 많이 달라집니다. 저처럼은 안 됩니다. 이야기 끝.